봤더니 주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제공되는데 여기 보니까 대부분들 자료를 XML로 제공하는 형태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들 공공 개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공공 개방 데이터는 제공되는 데이터 형식이 이렇게 XML을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합니다.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거 그리고 제이슨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단 여기 있는 것을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영화관에 이제 발권 데이터, 그러니까 영화 티켓을 사잖아요. 그게 실시간으로 집계를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별로, 주간, 주별로, 그다음에 월간 변화들에 대한 정보들을 박스 오피스를 제공하는 데가 이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대로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걸 했고요. 요거는 이제 영화에 대한 말 그대로 영화 데이터, 영화가 어떤 종류의 영화인가, 그리고 뭐 여기 영화의 주제는 뭔가, 이러한 영화 메타데이터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걸 쓰시면 안 되고 이걸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영화 박스오피스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링크를 따라갔더니 해당되는 오픈 API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공되는 것들 보면 어떤 거냐면 박스오피스가 제공되죠. 그래서 제공하는 곳은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해당된 URL이 나옵니다. 이게 좀 오래됐네요. 2014년부터 얘가 서비스를 시작했으니까 거의 지금 몇 년이죠? 20년이니까 7년째 지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공공 개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 갑자기 서비스 중단 이런 상황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오픈 API 공공 개방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데이터가 여기서만 제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여기서는 이제 요청하게 되면 요청 결과는 XML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일별, 그 다음에 주간별, 월별 어떤 영화들이 얼마만큼 이제 실제적으로 판매됐는가, 실제 티켓이 발매됐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갔어요. 그래서 www.cobis.or.kr입니다. 여기 영화진흥위원회라는 곳이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최근 박스오피스가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화관에 전국에 있는 영화관이 있는데 여기 이제 통합으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가 이렇게 수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수집된 데이터. 그래서 영화관 입장에 대한 통합 전산망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얻어올 예정입니다. 뭐 2019년도 4월이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실제 여기서 어떤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서 제공되는 그 서비스가 박스오피스, 영화정보, 영화사, 영화인 정보인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스오피스에 대한 내용들이 관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해당되는 박스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 API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오픈 API를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이게 아무리 무료지만 실제적으로 허가가 있어야지만 사용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용에 대한 것을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발행해야 되죠? 뭐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접근을 위한 키가 필요합니다. 키를 발행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발행된 키가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 오픈 API 오픈 API 서비스 회원 가입을 확인한다는 메일이 오고요. 확인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가능하냐면 이제 키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발행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원 인증하시고 그 다음에 키 발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키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각각 기관들마다 오픈 API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세부적인 것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대부분 그러나 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뭘로 제공하냐면 메일로, 이메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메일로 제공합니다. 혹시 뭐 SNS 메시지로 이렇게 키를 발행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런 기관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데이터 수집은 이렇게 이메일로 확인한다라고 회원 가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키를 발행하면 자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을 해서 일별 박스 오피스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일별 박스 오피스 그거 말고도 여기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일단 여기 있는 일별 박스 오피스를 우리가 사용하기로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오픈 API를 여기서 제공하는 오픈 API가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오픈 API 서비스 목록에서 하나를 딱 정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자, 오픈 AP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해야겠죠. 자, 오픈 API를 사용한다는 거 하는 건 뭐죠? 자, 내가 사용자가 또는 이걸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관에 자, 뭘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응답을 받아서 응답받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국 뭐냐면 오픈 API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요청해서 만들어진 요청과 응답에 대해서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청과 응답은 오픈 API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요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응답은 어떤 결과가 응답되는데 해당되는 응답 데이터에 어떤 자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인 걸 들어가 봤어요. 오픈 API를 선정했잖아요. 근데 얘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REST 기반하고 SOAP이라고 하는 기반으로 지금 오픈 API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방식과 REST 방식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는 사실은 어떤 방식을 쓰냐면 REST 방식을 쓸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정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가 REST 방식보다 여기 있는 것처럼 수업 방식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수업 방식은 XML로 요청을 하고 그다음에 XML로 응답이 되는데 얘가 뭐가 강력하냐면 바로 보안, 시큐리티 기능이 강력합니다. 강력한 시큐리티 를 기반으로 해서 요청과 응답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보안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의 편리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사용자 편리성과 보안이라고 하는 상관관계를 보면 보안이 높아지면 사용자 편리성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는 사실은 이렇게 보안을 요구하는 아주 사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오픈 데이터니까 우리가 REST 방식을 쓸 거고요. 그래서 REST 방식을 썼다라고 하면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 방식은 이렇게 URL을 쓰시면 돼요. 자, 이게 기본 URL 형식이고요. 여기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파라미터를 이렇게 붙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파라미터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하셔야 될 거.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전에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 거야? 키 반응해야죠. 그래서 발급된 키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픈 API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기본적으로는 키를 발행하셔서 사용하고 이 키 발행에 대한 것을 요청하게 되면 이 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메일로 전달되거든요. 꼭 받은 키를 쓰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오픈 API를 사용할 것인가까지 결정이 됐고, 자, 오픈 API가 어떤 형태의 URL 형태로 만들어질 건가를 이제 우리가 기본 요청 URL에다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요청 변수들을 결합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까지 지금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앞서 이제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REST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SOAP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것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정보 처리 기사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중요한 트렌드, 기술에 대한 용어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소비라든가 레스트 이런 것은 그쪽 그 기능 그 특징들 같은 거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소브는 뭐라고 부르냐면 프로토콜이라고 부르고 레스트는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아키텍처, 아키텍처 TOR이다.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부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따로 좀 찾아보셔야 되고요. 차이점이 뭐냐 보면 여기 소브는 일단 데이터를 전송하는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기능 중심이고요. 레스트는 데이터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스트 방식을 쓰는 이유가 실질적으로 요청할 때 뭐 정보를 전송할 때 아주 복잡한 것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달되어진 응답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좀 더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브는 이게 just XML입니다. XML 외에는 제공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REST는 일반 텍스트 파일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HTML도 받을 수 있고, XML도 받을 수 있고, JSON도 받을 수 있고, 뭐 포맷이 사실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포맷이 다양하게 허용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청한 후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응답되어지는 데이터 포맷이거든요. 응답되어지는 데이터 포맷은 자,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규정이 없어요. 자, 규정이 없고요. 자, 우리 보안에 있어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소비 훨씬 더 보안이 강력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WS Security라든가 SSL과 같은 표준 보안 체계를 얘는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REST는 SSL하고 HTTPS만 제공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게 사용되어지는 리소스는 당연한 거지만 소비 좀 무겁습니다. 소비 무겁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필요한 처리를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와 대역폭이 좀 더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한번 요청할 때 요청되어지는 내용하고 응답될 때 응답 결과의 내용을 합치면 수업이 훨씬 더 양이 데이터량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레스트는 상대적으로 리소스가 적고 가볍다. 즉 다시 말해서 경량이다는 겁니다. 라이트 웨이트하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 API 사용할 때 대부분 경우 이제 이렇게 레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공이 아니라 민간 쪽 다음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들 여기 있는 것처럼 수업 방식 제공 안 합니다. 레스트 기반으로 제공하고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오픈 웨더 맵 사이트 있죠. 여기도 뭐 레스트 방식밖에 제공 안 하잖아요. 그렇죠? 레스트 방식을 제공하죠. 사실은 이제 수업 방식도 아마 오픈 웨더 맵은 사용할 텐데 일단 경량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일단 레스트 방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